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드디어 2022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전히 시간은 흘러서 해가 바뀌었네요. 올해는 코로나도 잡고 여러분도 좀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2주 동안 쉬었던 공부 다시 시작해 볼까요? 우리 그래퍼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고 방학을 했었어요. 오늘은 60쪽 그래퍼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60쪽입니다. 그래퍼의 종류에는 끝근선 그래프가 있고 막대 그래프, 그림 그래프가 있습니다. 끝근선 그래퍼는 수치를 점으로 찍고 그 점을 연결해서 나타낸 그래프를 끝근선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고 수치에 해당하는 부분에 점을 찍어요. 내려왔다,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더 내려올 수도 있고 확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이 점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죠. 더 내려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그래서 이렇게 선이 꺾였죠. 그래서 끝건선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는 그림을 끝건선 그래프라고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막대 그래프인데요. 수량을 막대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어떤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뭐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색칠을 하든지 빗검으로 나타내어서 막대처럼 나타내는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 그 다음 그림 그래프는 좀 치우고 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사과 생산량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동네별로 이제 지도별로 이렇게 뭐 그릴 수 있겠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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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사과를 그림으로 나타내어서 예를 들어 좀 큰 사과는 100개를 나타내기로 하고 작은 사과는 10개를 나타내기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큰 사과 그림이 하나 있고 작은 사과도 하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큰 사과만 하나, 여기는 작은 사과만 한 3개, 여기는 큰 사과 2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은 큰 사과 100개이다가 작은 사과 10개가 있으므로 여기는 110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10개. 그 다음에 여기는 큰 사과 하나만 있으니까 100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작은 사과가 3개 있으니까 30개를 나타냅니다. 여기는 큰 사과 2개 있으니까 200개가 되겠죠. 100개, 100개 2번이니까 이렇게 지역별로 사과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그 어떤 지역의 사과 생산량을 알아볼 때는 그림 그래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예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고 가로 안에 알맞은 낱말을 써봅시다. 가 그림 보니까 이것은 어떤 수치에 점을 찍어서 선으로 연결을 해서 끝건선 그래프죠. 나는 막대 모양입니다. 막대 그래프예요. 그래서 가는 끝건선 그래프. 나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럼 1번 가와 같이 수치를
점으로 찍고 그 점을 연결해 나타낸 그래프는 꺾은선 그래프죠. 다시 써보겠습니다. 꺾은선 그래프라고 합니다. 2번 나와 같이 수량의 많고 적음을 막대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라고 하겠죠. 막대 그래프라고 합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고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써봅시다. 이것은 우리나라 지도죠. 남한의 지도입니다. 남한의 지도를 그려놓고 전국 축구 동호회 현황을 나타낸 지도예요. 그림으로 나타냈죠. 사람 그림으로, 사람 모양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그림 그래프라고 합니다. 전국의 축구 동호회 현황.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 보겠습니다. 사람 모양이 크면 10만 명을 나타냈어요. 10만. 사람 그림이 작으면 1만을 나타내기로 한다. 이렇게 약속을 정해놓고 여기 서울, 인천, 경기에 보니까 큰 그림이 3개, 작은 그림 3개가 있죠. 그럼 10만이 3개 있으니까 30만이에요. 30만에다가 10만, 20만, 30만이죠. 1만, 2만, 3만.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는 축구 동호회가 33만 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에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 몰려있죠. 그러다 보니 축구 동호회도 제일 많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가. 그 다음에 강원도는 보니까 그림이 3개 있어요. 작은 그림 3개. 3만 명이죠. 대전, 세종, 충청은 5개니까 5만이네요. 5만 명. 그 다음에 대구, 부산, 울산, 경상도는 5개에다가 6, 7, 8. 그러면 8만 명. 광주, 전라는 6개죠. 6만이네요. 6만 명. 제주도는 2만 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 그림으로 전국에 있는 축구 동호회 현황을 알아보았어요.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위 그래프는 지역별 동호회 회원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 그래프죠. 그림으로 나타냈으므로 그림 그래프입니다. 2번 다음 그래프 중에서 수치를 점으로 찍고 그 점을 연결한 그래프를 골라보시오.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네, 1번의 그래프를 보니 시각과 여기는 시각이죠. 시각은 가로로 나타냈고 온도는 세로로 나타냈어요. 가로죠. 여기는 세로입니다. 온도는 세로로 나타냈어요. 그러면 가로는 시각이므로 오전 11시, 12시, 1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가 되죠. 그리고 온도, 기온을 알아보는 거네요. 오전 11시에는 몇 도였나요? 9도였죠. 9도. 여기가 10도니까 여기 5도니까 한 칸이 1도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9도씨다. 그 다음에 12시에는 11도씨가 되었죠. 11도씨. 오후 1시에는 13이죠. 13도씨. 오후 2시에는 15도씨예요. 15도씨. 그 다음에 오후 2시가 지나니까 기온이 다시 내려오죠. 이제 저녁 때 되면 점점 지나면 이제 밤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오후 3시에는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14도씨. 이렇게 이 점을 선으로 연결해서 나타낸 그림이 끝건선 그래프죠. 그래서 2번은
2번에 수치를 점으로 찍고 그 점을 연결한 그래퍼, 끝근선 그래퍼는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은 무엇일까요? 여기는 막대 모양이 있기는 한데 방향이 좀 다르죠. 우리 평상시에 봤던 거. 우리 평상시에는 막대를 이렇게 그렸어요. 세로로.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세로로 그렸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방향만 다를 뿐이지 막대 모양이므로 이것은 막대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죠. 네, 자주 이용하는 기호식품이래요. 기호식품은 자기가 좋아하는 식품이죠. 그래서 뭐가 제일 많나요? 라면이 제일 많네요. 네, 35.7%죠. 가로는 퍼센트를 나타냈고 퍼센트로 나타냈고 세로는 종류로 나타냈죠. 음식의 종류, 기호식품. 그래서 라면이 제일 많다는 거. 커피, 그 다음 주류, 음료수, 초콜릿, 유제품, 과자, 담배, 차, 기타. 이렇게 해서 라면이 제일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커피죠. 이렇게 기호식품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 꺾은선 그래프는 1번입니다. 그 다음에 62쪽. 이 그래프의 해석. 그럼 그래프를 보고 꺾은선 그래프다, 막대 그래프다, 그림 그래프다. 이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그래프를 읽고 그 그래프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며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프의 해석이다. 예를 들어 끝근선 그래프는 자료의 수량, 변화를 알아볼 때 주로 사용한다. 끝근선 그래프는 변화량을 알아볼 때입니다. 어떤 변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올라갔는가, 내려갔는가, 더 커졌는지, 줄어들었는지 이런 변화량을 나타낼 때는 끝근선 그래프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막대 그래프와 그림 그래프는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수량의 크기를 비교할 때 어디가 제일 크고 어디가 제일 작은지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 막대 그래프나 그림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예제 1번. 다음은 연령별, 나이별이죠. 일평균, 하루 동안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모바일, 우리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을 말합니다. 휴대폰, 모바일 동영상 시청 시간. 여러분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이런 동영상 시청 시간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알맞은 낱말에 동그라미표 하든지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써봅시다. 그러면 일평균, 하루 평균, 모바일 동영상 시청 시간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보니까 전체 평균은 하루에 52.4분, 1시간이 조금 안 되죠. 1시간이 60분이니까. 60분이 1시간이죠. 52분하고 조금 넘었어요. 전체 평균은. 그 다음에 남성 여성으로 봤더니 남성은 53분을 보고 여성은 51분을 조금 넘게 보죠. 51분 조금 넘는다. 그 다음에 연령대별 10대, 20대, 30, 40, 50대 어디가 제일 많나요? 누가 모바일을 제일 많이 봐요? 동영상을? 10대가 제일 많이 봐요. 90분 하고 조금 더 보죠. 그럼 90분이면 1시간 하고도 30분을 더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20대는 63분, 1시간 정도 보죠. 1시간 조금 넘게. 그 다음 30대는 41분, 41.9분. 그 다음 40대는 40.4분.
50대는 38.4분을 동영상 시청을 하고 있대요. 그럼 1번. 막대의 길이가 길수록 모바일 동영상 시청 시간이 적은 걸까요? 많은 걸까요? 길수록 많습니다죠. 많은 것이다. 2번. 남성과 여성 중 모바일 동영상 시청 시간이 많은 쪽은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여기 보니까 남성이 더 많죠? 비슷하긴 한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많다. 그 다음 3번. 모바일 동영상을 가장 많이 시청하는 연령대는 10대였죠. 10대입니다. 그 다음 63쪽입니다. 네, 여기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내용이죠. 배추 가격 추이. 추이는 어떤 변화량이죠.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추이라고 합니다. 배추 가격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우리 매년 11월이면 김장을 해야 되는데 배추를 좀 싸게 사서 하면 좋겠죠. 그러면 배추 가격의 추이를 알아야 돼요. 언제 하는 게 가장 싼지. 그러면 11월 17일 날은 5,200원이었어요. 20일 날 3,980원. 22일 날 5,660원. 24일 날 4,410원. 27일 날 3,750원. 여기가 가장 싸죠. 그래서 11월 27일 정도에 김장을 한다면 배추를 제일 싸게 사서 김장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1번. 날짜에 따른 배추 가격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수를 써봅시다. 11월 17일 5,200원이었죠. 11월 22일은 5,660원이었습니다. 11월 24일은 4,410원이었고 11월 27일 3,750원이었죠. 여기가 제일 싸요. 그래서 2번. 그래프에서 배추 가격이 가장 싼 날짜는 언제입니까? 언젠가요? 11월 27일입니다. 이때 김장을 하면 배추를 가장 싸게 사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다음은 과일별 비타민C 함량, 비타민C가 얼마나 들어있는가 함량을 조사한 그림 그래프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냈죠. 같은 양을 먹었을 때 비타민C가 가장 많이 포함된 과일은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과일별 비타민C 함량. 여기는 100g당 몇 밀리그램이 들어있는가. 이거 밀리그램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100g, 과일별 100g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C 함량 몇 밀리그램인가. 골드키위에 제일 많이 들어있죠. 골드키위. 골드키위에 109.9mg. 그 다음에 그린키위에 92.7mg. 오렌지에 53.2mg. 바나나 8.7mg. 그 다음에 석류는 6.1mg, 사과는 4.6, 배는 4.2mg 들어있어요.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있나요? 키위 종류가 많이 들어있네요. 근데 너무 시죠? 너무 시어서 먹기가 좀 그런데 키위가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골드 키위가 더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린 키위, 그 다음 오렌지고 그 다음 바나나, 석류, 사과, 배. 이 중에서는 배가 제일 적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비타민C가 가장 많이 포함된 과일은 골드 키위가 되죠. 골드 키위입니다.
여러분 골드 키위 많이 드세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 그래퍼의 종류와 그래퍼를 보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그래퍼를 읽는 방법, 그래서 그래퍼를 해석하는 방법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인데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